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 다시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직접 해보지를 않았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금 투자의 모든 방법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돌잔치 때 돌반지 사주는 건 거의 옛말 됐죠. 너무 비싸니까 이제 현금 주는 게 대세가 될 정도인데 최근에 금값이 어느 정도로 올랐고 대체 왜 이렇게 올랐나 이거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금 가격이 온스당 2,200달러에 도달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달러 강세 완화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이자 자산이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는 실물 자산이라는 점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거나 물가가 상승해서 실질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금에 대한 매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이제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라는 그 전망 확대되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대로 실질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당연히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징이 있죠. 최근에 뭐 지정학적 우려라든지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또 특히나 올해는 선거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관련한 불확실성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금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제가 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금 가격 흐름을 갖고 나와 봤는데요. 그 시기마다 뭐 2차 오일 쇼크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시점에는 금 가격이 많이 올랐던 그런 과거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장기적으로 위화나 국제화를 조금 지향을 하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기보다는 금 매수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액 내의 금 비중이 사실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앞으로도 중국을 필두로 해서 외환 보유곤의 금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강화될 거다.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면서 최근에 금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값은 좀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대체로 좀 어떤 요인들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크게 달러와 금리, 특히나 이제 실질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은 기본적으로 무이자 자산입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은 배당이 나오고 그리고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가 나오지만 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다른 자산의 매력 가치가 높아질 때는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실질금리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금 가격이 다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금은 달러화 표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가치에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는데 달러와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금에 대한 달러 표시 금액이 올라가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다가 조금 하락 추세를 나타내면서 금 가격이 상승 탄력을 받았고 실질 금리도 최근에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금 가격의 상승 그런 추세를 강화시켰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은 그냥 갖고 있으면은 기분만 좋지 뭐 이자가 붙는 거는 없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 이제 달러의 가치나 시중 금리 같은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에 투자하는 방법 굉장히 다양한데요. 하나하나씩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실물 금덩어리. 그렇죠. 네, 동네 금은방이나 이런 데 가서 사시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금은방 가서 살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홈쇼핑에서도 골드바를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도 골드바를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라면은 실제 그 실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두둑해지겠죠.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보유세라든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장점으로 뽑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은 뭐 살 때 팔 때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내가 뭐 적정 가치가 예를 들어 10,000원인 금을 부가가치세 10%를 더해서 11,000원에 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개인 간 거래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홈쇼핑을 통해서 투자를 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여기에 이제 수수료도 좀 굉장히 높은, 예를 들어 이제 홈쇼핑에서 매입을 하시게 된다라면 유통 수수료 한 5% 정도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은행도 거기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골드바를 보실 때는 어느 기관이 보증하고 있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조폐공사라든지 황금금거래소에서 품질 보증을 하는 그런 골드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서 실물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보증 문제가 네. 살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나중에 팔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챙겨 보셔야 되고, 네. 부가가치세와 수수료가 많이 붙는다고 했잖아요. 구입하는 순간에 부가가치세 10% 붙고 또 수수료 5% 붙고, 요 의미는 금값이 한 15% 정도 올라주지 않으면 내가 이득을 보기 어렵다. 네, 그 의미가 되겠네요. 네. 요새는 이제 금융회사를 통해서 좀 더 쉽게, 그리고 수수료도 낮게 투자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알아볼게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금투자 가능하잖아요. 2003년에 신한은행에서 골드리슈 금통장이 생기면서 지금은 뭐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통장을 통해서 금에 대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됐는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높은 편의성이죠. 실물 거래 대비 매매 방식이 간편하고,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단위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0.01g 단위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최근에는 봤더니 자동이체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동이체라고 하면 정해진 날에 내 네.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서 적립식으로 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금에 대한 어떤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강하게 갖고 계신다라면은 그렇게 적립식을 통해서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이라고 본다라면은 세금이 붙는 거죠. 배당 소득세,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있어서 배당 소득세 15.4%가 붙는 점은 실물 금 보유랑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물 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내가 실물 인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물 금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부가가치세 10%가 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금통장은 우리가 입출금 통장 만들듯이 은행 가서 계좌를 따로 파야 되는 거죠? 통장을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마다 정보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찍고 이번에는 증권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한경코리아마켓 채널 구독자분들은 주식 투자 많이 하시니까 증권사 계좌도 다 대부분 갖고 계실 거잖아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 어떤 거 있을까요? 2014년 3월 24일에 한국거래소 금 현물 매매 시장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손쉽게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현재는 금 1kg이랑 미니금 100g 두 가지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편의성이 한국거래소 금 현물 투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 통장보다는 단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1g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g당 가격이 한 9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단위 한 9만 원 정도로 우리가 실시간 매매를 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죠.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셔서 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거래소 금 현물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 계좌가 있더라도 사실 금 현물 투자를 하시려면은 금 현물 계좌는 따로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계좌 개설이 굉장히 쉽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어려운 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증권사 플랫폼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는 존재를 합니다. 증권사마다 상이합니다. 온라인 기준으로 최소 수수료는 한 0.165%, 최대 한 0.33% 정도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보다 한번 잘 비교하셔서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이용하는 게 은행에서 금통장 만드는 것보다 수수료나 세금 차원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금통장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가 있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한국거래소 금 현물 시장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 투자했던 것도 실물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실물 인출 가능하고요. 금 1kg이랑 미니금 100g이 있다라고 했는데 금 1kg은
1kg 단위로 출고가 가능하고 미니금은 100g 단위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신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부가가치세 10%는 동일하게 붙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좀 부가적인 비용도 있더라고요. 운송 수수료라든지 출고 수수료가 다양하게 붙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박수민 팀장님과는 ETF 얘기를 보통 많이 하니까 금 ETF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의 수요를 확장하는 데 ETF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말들이 있는데 금 ETF의 역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첫 ETF가 상장된 게 92년이죠. 미국에서 S&P 500 기반의 주식 인덱스 펀드로 시작을 했는데, 금이 아닌 최초의 ETF는 92년에 시작을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 ETF의 자산을 확장시킨 바로 장본인이 2004년에 상장된 GLD라고 하면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이 운용하는 금 현물 ETF인데 2004년 11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부분인데요. 출시된 지 3일 만에 1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고 하네요. 3일 만에 10억 달러면 엄청난 자금인데, 그 이후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현재는 GLD의 운용 규모가 580억 달러, 한화로 하면은 한 75조 원 정도 되나요? 블랙락이나 다른 경쟁사들도 금 ETF 시장에 참전을 하면서 현재는 미국 내에서만 금 현물 ETF 운용 규모가 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04년에 ETF가 상장되고 나서 ETF의 금 보유량 변화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ETF에 보유되고 있는 금 현물이 약 3,000톤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큰 수준이냐? 아까 제가 이제 외환 보유액 내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비중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한 8,000톤, 그리고 독일이 한 3,300톤 정도 중앙은행에서 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금 현물 ETF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금 ETF가 굉장히 이제 투자 시장에서 투자 자산으로서의 금의 어떤 매력도를 많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TF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 웬만한 국가의 중앙은행 수준의 급으로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ETF가 있었기 때문에 금 시장이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ETF 나와서 주목받았던 것도 금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ETF를 통해서 유입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니까 이게 수요에 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점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저희도 몰랐던 금 ETF에 대한 역사도 계속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첫 번째 금 ETF는 현물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뭐 현물도 있고 선물도 있고 다양한 운용 방식이 혼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고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이 ETF를 통해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GLD와 같은 금 현물, 해외 상장 금 현물 ETF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국내 상장된 금 선물 ETF입니다. 금 선물 ETF는 기본적으로 환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금 움직임을 오롯이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 걱정하지 않고 금 가격만. 맞습니다. 환율 걱정하지 않고 금 가격만 따라가는 ETF가 상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 현물 ETF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KRX 금 시장이 열리면서 금 현물 ETF의 운용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다만 금 현물 ETF는 환해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 변동이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각기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금 현물 ETF는 아무래도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금 선물 ETF, 환해지 ETF와 금 현물 ETF는 보유기간과세 15.4% 배당소득세를 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KRX 금 현물은 비과세라고 했는데 금 현물 ETF는 세금을 내네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기초자산은 비과세이긴 합니다만 ETF로 한 번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금현물 ETF는 보유기간 과세에 적용을 받는 그런 형태로 투자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활용도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해외 상장 금현물 ETF는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22% 다소 좀 높은 세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종합소득 과세에는 적용이 되지 않다라는 부분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상장 금선물 환해지 ETF는 달러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큰 활용도고, 다만 이제 파생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퇴직연금에서 ETF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금선물 ETF는 활용이 퇴직연금 내에서는 힘들다. 이러한 부분을 금현물 ETF가 좀 보완해 줬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서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아요. 국내 상장된 금현물 ETF를 통해서 금에 대한 어떤 투자 비중을 좀 넓힐 수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값이 최근에는 급등을 해서 많은 주목을 받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그렇게 큰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변동성이 좀 더 높은 투자처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계시다 보니까 네. 금 1배 ETF 말고 다른 거 좀 어떨까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상품들도 알아볼까요?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원유라든지 구리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비교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금은 좀 재미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 관련 기업,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 금 채굴 기업 ETF가 상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또 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티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GDX라든지 GDXJ 이게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금 채굴 기업 ETF인데 조금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GDX이고요. 그리고 GDXJ는 주니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금 채굴 기업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좀 크다. 조금 고민이 드는 게 과연 금 가격과 상관도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성과를 한번 봤습니다. 2010년부터 금현물 ETF GLD와 GDX, GDX 주니어 가격 흐름을 봤는데,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서 파란 선이 이제 골드 현물이죠.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 관련 기업들은 조금은 추세가 다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루하루 가격 변동은 크지만 정말 금의 대체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나는 그래도 금 가격에 어느 정도 연동이 됐으면 좋겠지만 변동성을 높이고 싶어, 이런 분들은 금 레버리지 ETF도 국내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미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는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레버리지라고 하면 금값이 오를 때 그것의 2배가 오르는, 또 떨어질 때는 2배 떨어지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레버리지 ETF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기간 수익률의 2배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움직임의 2배를 추종하는 것을 운용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짧은 호흡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동을 하는 시기에 오래 끌어안고 있다가는 계좌가 녹아버릴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금은 현물로도 운용이 되고 선물로도 운용이 되고, 그러면 금 현물과 금 선물 가격은 같이 움직일까? 그런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금 현물 ETF와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금 선물 ETF의 가격 흐름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현선물 가격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격만 가져온 건데, 사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상장된 금현물 ETF를 투자하는 순간 달러에 노출된 거죠. 원달러 가격의 움직임에 내 투자의 수익률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은 한 2022년부터 금 현물 가격의 금 선물 ETF의 움직임이 조금 못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 선물과 현물 가격의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원자재 선물의 가격 결정 요인은 크게 이제 자본 비용과 그리고 현물을 보유했을 때 보관비, 이런 부분이 선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고, 최근에 이제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금에 대한 좀 수요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보관비도 약간 올라가면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 대비
좀 높아지는 그런 성향을 보인 것 같아요. 근데 금은 기본적으로 다른 원자재 대비해서는 금 선물, 현물 가격 차이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 부피가 큰 원유를 담을 탱크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원유 선물 가격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유 ETF 투자할 때는 선물 만기시마다 약간의 그런 효과들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근데 금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부피로 보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현선물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이 작은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약간은 조금 벌어졌다라는 부분은 조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를 하고 보관 비용도 정상 수준으로 회귀를 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충분히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금 투자법 정리해 주셨는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네.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게 뭐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거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 네. 좀 조언을 한번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나는 세금이 가장 신경 쓰인다. 배당소득세도 15.4% 내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고 종합소득 과세에 들어가는 것도 우려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KLX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 매매 시장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비과세니까 매매 차익을 오롯이 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인출만 하시지 않는다면은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 매매 시장이 가장 세금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달러 변동에 나의 수익을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환 해지된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오롯이 이제 금 가격에 나의 수익을 맡기고 싶다라는 분들은 금선물 환 해지 ETF를 활용을 하시고, 나는 퇴직연금에서 굉장히 많은 운용을 하고 있는데 ETF를 통해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금현물 ETF를 퇴직연금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현물 ETF는 퇴직연금 내에서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금 안에서 70%까지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은 기억을 하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 투자하기에 좀 재미가 없는 자산이다 이런 얘기도 아까 해주셨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오랜 기간 횡보를 하거나 약세만 보이거나 이런 기간도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투자자들께서 이 점은 꼭 기억을 하고 금에 투자를 하셔라 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를 했더라고요. 제가 2010년부터 연도별 성과를 한번 봤는데 주식시장의 대표격이죠. S&P 500은 2010년 이후에 딱 두 해 년도만 빼고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2018년도와 2022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 상승을 했는데, 금은 2010년 이후에 봤더니 2013년부터 2015년 거의 한 3개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2013년에 한 28% 하락했고 2014년에 2% 하락, 또 2015년에 10%나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처럼 또 횡보하는 기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사실 금리가 조금 가파르게 인상이 됐었고 이제는 인하를 예견하는 시점에서는 금 투자 매력은 당분간은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로 한번 편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법들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쪽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민 팀장님과는 다음번에 또 ETF와 관련된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